네, 레벨 2 드디어 마지막 수업이네요.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와 관계대명사 what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관계대명사가 앞에서 주격, 목적격을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감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 대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어 대신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뭔지 볼게요.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건요. 이렇게 his 같은 it, her 같은 소유격 대신 나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행사의 소유를 표현을 해요. 뭔 얘기냐면 자, 폴은 학생이에요. 근데 그의 꿈은요, 이제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문장이 지금 두 개가 됐잖아요. 폴은 학생이고 그의 꿈이 인제 그 변호사가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자꾸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주어 동사 문장 아직 연결 안 했죠. 자, 폴은 인제 학생입니다. 그의 꿈은 이제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문장을 연결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a student랑 he까지는 같지만 his까지 같진 않죠. 그래서 이 his라는 거를 뭘로 봐야 되는 거냐면 이제 얘를 따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소유격이죠. 그럼 소유격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꿈이잖아요. 그 두 개가 소유 관계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학생이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결을 할 때 우리가 뭐 관계대명사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 뭐 후라든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으로 연결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주어나 목적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따로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라는 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폴은 학생입니다. 그의 꿈이 변호사가 되는 것인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해석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누구누구의 뭐뭐가 뭐뭐인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이 변호사가 되는 것인 학생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The book is mine 했으니까 그 책은 내 거예요. 근데 그 책의 커버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책의 그 표지는 is pink, 이제 분홍색입니다. 그러면 관계 있는 게 이 책이랑 it까지는 같지만 it까지도 같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it 대신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이제 사용해서 문장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표지가 핑크색인 그 책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책은 is mine, 내 것이다. 자, I know the girl. 난 그 소녀를 알아요. 근데 그 소녀랑 she까진 같은데 her이 같진 않죠. 그래서 그녀가 이제 또 여동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여동생은 가수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여동생의 소유인 아니 그 여자의 그 소녀의 그 소유인 그녀가 이제 그녀의 여동생이 이제 뒤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I know the girl whose sister. 그의 여동생이 is a singer. 이제 가수인 그 소녀를 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요.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는 I know the girl 한 다음에 whose sister 해서 whose 소유격 뒤에 the girl의 소유 관계인 sister이 들어가고요. 뒤에는 나머지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의 여동생이 가수인 인제 소녀를 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뭐뭐가 뭐뭐인이라고 해석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소유격을 좀 해석 처리하기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건 다시 말하면 뭐 his, her its, my, your, our, their 이런 거 대신 나오는 거예요. 이런 소유격 대신에 나옵니다. 보통은 삼형식 그러니까 3인칭에서 쓰긴 하지만요. 자, he bought a tie에서 그는 인제 타이를 샀어요. 근데 그것의 색깔은 파란색이에요. 그럼 이 타이가 컬러를 가지고 있는 소유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인제 its 대신에 뭐가 나온다는 거죠? whose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he bought a tie whose color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하나 붙을까요? 명사 하나가 붙습니다.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붙는다? 명사 하나가 붙는다. 자, 그 소년이요. is Fred입니다. 그의 책상은 내 책상 옆이에요. 자, 그러면 his desk에서 his 대신에 뭐가 나오면 된다 했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들어가면 되죠. The boy whose desk 뒤에 뭐 하나 나온다? 명사 하나 나온다. 그래서 그의 책상이 내 옆에 있는 그 소녀는 is Fred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수지는 is a singer, 가수예요. 그녀의 노래들은요, 인기가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 가수가 노래를 가지고 있는 소유 관계가 됐고요. 그러면 her 대신에 뭐가 나와서 연결해주면 되냐면 whose가 나와서 연결해주면 되고 뒤에 명사 하나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노래가 인기가 있는 가수입니다. 누구누구의 뭐뭐가 뭐뭐인. 자, she is a writer. 그녀는 작가예요. 나는 종종 그녀의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해요. She is a writer 한 다음에 her book에서 이제 이 her까지가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인제 그러면은 인제 우리가 수식을 해줄 때 이 자체가 이 문장에서 목적어, 이제 reading의 목적어 자리 들어갔으니까, 목적어 자리 대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똑같아요. 이제 her 대신에 뭐가 나오면 되죠? whose book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목적어가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앞으로 나가게 되면 뒤에 주어 동사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she is a writer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녀의 책이 해석은 똑같습니다. 그녀의 책을 을이죠. 얘는 목적어자니까 무엇 무엇을 그녀의 책을 내가 읽기를 즐겨 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이렇게 되면 돼요. 자, 그래서 나는 이름이 피터인 한 학생을 만날 것이다. 뭐뭐인까지가 이제 관계대명사 절이라 그랬죠? 그래서 I will 나는 만날 것이다. 학생을 가다을 먼저 써주고 그래서 I will meet a boy 이렇게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의 이름, 그의 이름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whose name is Peter 이렇게 되면 되겠죠. 우리는 맛이 달콤한 머핀을 만들었다. 우리는 만들었다. 머핀을 먼저 쓸게요. 그럼 we made muffins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맛이 달콤한 그러면 whose taste 그것의 맛이 is sweet 이제 sweet한 달콤한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제인 read 읽었어요. 근데 이제 제인은 읽었어요. 책 한 권을. 그래서 가닥을 먼저 써 주고요. 근데 그 책의 결말이 인제 흥미로운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a book 다음에 whose 결말. 그래서 whose end is interesting 하면 되겠죠. 그래서 whose부터 interesting까지가 a book 수식해 주면 됩니다. 자, 그는 보았다 한 학생을 이제 문장 보이죠? 근데 무엇인? 안경이 부러진. 그의 안경이 부러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 가닥을 먼저 써주고요. He saw a student 먼저 써주고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걸 whose로 연결해주면 되죠. whose 그의 안경 glasses were broken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의 안경이 부러진 학생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what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what은요. 우리 명사절 할 때 따로 했었습니다. 다른 대명사와는 다르게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본인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명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역할을 같이 해요. 그래서 얘가 이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명사절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관계대명사 what은 해석 어떻게 한다 했죠? 뭐뭐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했습니다. 뭐뭐한 것. 그래서 인제 what 자체를 그래서 선생님이 명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했는데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로 바꿔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로 따져보면은 인제 뭐뭐한 것이라고 이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뭐뭐한 것의 의미이며 명사절이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꺾음가루를 이렇게 묶으면 명사절 표시였죠. 자, 에이미가 쓴 것은 was her phone number. 그녀의 전화번호였다. Don't forget, 잊지 말아라. 너가 해야 할 것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the thing which you can do, you have to do로 써도 돼요. 자, this is what I wanted to have 다음에 목적어 빠져있죠? 그 불완전한 건 똑같아요. 관계대명사니까. 그래서 여기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은 그리고 접사 that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봅시다. 관계대명사 what은 관계대명사니까 불완전하게 나오고요. 관계대명사 that은 이제 완전한 문장을 받게 되면서 이 둘 다가 이제 명사절 뭐뭐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뒤에 문장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 what이냐 의문사 what이냐 이렇게 되면 관계대명사 what이 이제 관계대명사로 안 쓰이고 의문사로 쓰일 때는 무엇, 무슨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때도 명사절 역할을 하기는 해요. Do you know? 넌 알고 있니? 그러면 그 의미가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의, 주, 동으로 의문사 명사절 따로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해석되는지 아니면 뭐뭐한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지 해석 차이를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tell me, 말해줘. the thing that 자체를 what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이제 what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what you need now. 지금 너가 필요한 거를 말해줘. Did you hear the thing that 대신에 뭐 나온다고요? Did you hear what? 그 다음에 나머지 Mike said. 마이크가 말한 것, 어제 말한 것을 들었니? 이렇게 되면 되겠죠? The thing which 뭘로 바꾼다고요? What. 그럼 주어 자리도 들어갈 수 있죠? What you are wearing. 너가 입고 있는 것은 아름답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죠. 이다, 건강.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 자리 들어가니까 what is the most important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 정도 됐으면 우리 이제 문장 구조 잘 보여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순서 배열 잘 하셔야 돼요. 자, this book is 그다음에 이 책은 이다. 내가 찾고 있던 것. 얘가 이제 what절로 되면 되겠죠. This book is what I looking for 이렇게 되면 되겠죠? looking for 아니고 looking for요. 내가 찾고 있었던 것이다. 자, 그다음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가 우리에게 설명한 것을 이번엔 목적어 자리 들어가는 명사절 what이네요. We couldn't understand. 그다음에 what he explained. 그가 설명했던 것을. 근데 to us 우리에게 설명했던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what과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까지 공부해서 관계대명사를 전체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명사 대신 나오면서 이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 접속사 역할을 하지만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어서 명사절 역할을 한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뭐뭐의 뭐뭐가 뭐뭐인이라고 해석한다.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해 놓으시면 문장에서 주어 동사를 찾고 명사를 찾고 그 명사를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절을 잘 묶어서 수식 표시까지 하시면 독해력이 정말 쑥쑥 상승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독해를 하실 때 관계대명사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 잘 쳐놓으시고 수식 표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괄호로 수식 표시해서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역할을 계속해서 해보다 보면 나중에는 따로 문장 표시를 하지 않아도 잘 보일 거거든요. 정말 정말 독해에서도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공부를 꼼꼼하게 좀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으시면 선생님한테 와서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그래서 레벨 2 지금까지 공부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이해를 했으면 이제 뭐 해야 되죠? 내 걸로 숙지를 해서 완벽하게 인제 내 걸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우리가 계속 선생님이 계속해서 물어보게 될 테니까 인제 이 개념들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